안녕하세요. 저는 광복회 충청북도 지부장 장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어렵게 살아오신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닌 저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안은 미원에서 대대로 요즘 말하는 만석지기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리 땅을 밟지 않고 다니질 못하였다니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들이 가르쳐주는 땅이 당시에는 어려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대단하게 큰 땅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며 보은, 상주, 청주, 진천을 숨어 다니시다 저희 집에서 주무시며 연락을 주고받으시던 할아버지들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이 무척 크고 길렵히고 당시 일본 형사들로부터 위장하기 위하여 대장간을 운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아지트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내려올 뿐이지 어디 책이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당시의 독립운동은 숨어 다니면서 암흑가로 또는 골목길로 일본 헌병들을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에 기록으로 남은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이고 이름도 숨기고 이름도 3개, 4개 또는 심지어는 많은 분들은 6개까지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힘들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고 그 가족들의 고충은 더욱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자 미원에서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1919년 2월 29일 오후 2시에 지금으로 날짜를 따져보니까 양력으로는 3월 30일이 되더라고요. 미원 장날이 2월 29일 9일장 4일장이지요. 그런데 미원 장날을 기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당시 생존해 계셨던 할머니들의 말씀이 전날 주변의 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기세가 대단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 미원 주재소에서 겁을 먹고 지원 요청을 하여 헌병들이 파견될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29일 장날 우시장에 모인 당시 가덕, 낭성, 청천, 창리, 미원 등 5개 면에서 1,500여 명이 모여 저희 할아버지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주재소로 만세를 부르며 시위하는 도중 겁을 먹은 헌병들이 비무장인 시위군중에게 총을 발포하여서 제일 선두에서 지휘하던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현장에서 순직하시고 또 한 분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왼쪽 팔이 절단되고 또 한 분은 총상을 입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 도중 5일 만에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중상을 입고 17명의 시위군중이 체포, 구금되니 충북에서 제일 격렬하게 전개된 2명 순직, 1명 중상, 17명이 체포, 구금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3일 만에 미원 만세운동은 해산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시신은 미원 사거리에 효수되고
독립운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며 5일간 길거리에 두었다 장례를 모시게 하였으며, 선산에 장례를 모시니 역적의 시신을 어디 감히 선산에 모시나 하며 오늘 중으로 공동묘지로 옮길 것을 이야기하고, 옮기지 않으면 파묘하여 물에 띄운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장하여서 공동묘지에 이장하였다. 해방 후 현 위치, 그 당시에는 선산이었었지만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모든 재산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이제 해방되고는 나라산이 됐던 것입니다. 일단 모셨다고 하네요. 지금 현 위치에 모셔져 있습니다. 가장이 일본 헌병의 총탄에 돌아가시니 충격에 할머니는 쓰러지시고, 저에게 할머니지만 저희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가족들은 주재소에 체포되어 구금되니 당시 저희 아버지 6살, 고모 4살, 작은 아버지 2살 때였다고 합니다. 집은 독립군들 아지트라 하여 가족들은 모두 내쫓기고 살 집이 없어 산 밑에 움막을 파고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거짓 신자가 된 아버지는 6살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 끼니를 위해 2km 내지 3km씩 걸어다니며 동량을 해서 끼니를 채웠고, 그 사이 모든 재산은 일본인들 앞으로 몰수되고 등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국가의 독립을 위해 운동을 하신 할아버지께서 등기 없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모든 산과 논, 재산은 독립군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명목을 앞세운 일본인들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된 것을 해방 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생활을 하다 8살이 되어 친구들을 따라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보름 정도를 다니는 도중 교무실에서 불러 가보니 너는 독립운동을 한 역적의 후손이라고 하여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등교정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10여일 만에 학교 생활도 못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 취직을 해서 점원으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신원조회에서 불순한 사람으로 몰려 그 생활은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30여 년을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동네의 모든 굳은 일은 다 하면서 생활하고 장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방앗간 기술도 배우며 살아가던 중 해방이 되어 제일 먼저 미연면장으로부터 포상과 살아오며 고생한 노구의 격려와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을 하신 집안의 후손으로 일생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으시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키며 순국선열의 후손으로 존경을 받으시며 열심히 생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고 가슴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익히고 배우며 강한 나라, 힘 있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